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도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많이 지치고 고단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혹시 요즘 따라 돈은 안 모이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러셨나요? 그 원인 의외로 주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을 부르는 물건 3가지와 절대 두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애써도 운이 안 따라주는 느낌.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지는 듯한 경험. 혹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곳은 당신이 매일 드나드는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을 단순히 물리적인 배치가 아니라 머무는 사람의 운과 삶의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로 봅니다. 특히 주방은 가족 간의 온기와 소통이 오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운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돈도 사람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또한 집을 하나의 생명체로 봅니다. 그중 주방은 심장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명리학에서는 오행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삶과 공간을 함께 해석합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불은 양의 기운, 물은 음의 기운으로 이 둘은 오행에서 상극에 해당합니다. 이 상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같고 삶의 순환이 끊기며 건강과 재물 모두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주방의 물기운은 곧 재물의 흐름이고 불기운은 생명력과 활력, 즉 가족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두 기운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돈은 빠져나가고 관계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원인이 주방의 기운이 불안정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부터 조상들은 주방을 단지 밥 짓는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늘 신이 머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조왕신, 즉 부엌의 신입니다. 조왕신은 가정의 안녕과 복을 관장하는 존재로 주방이 단정하고 깨끗할수록 복이 머무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조왕신 외에도 주방과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삼신할머니입니다. 삼신은 아이의 탄생과 생명을 관장하는 존재로 밥 짓는 공간인 부엌은 곧 생명을 이어가는 신성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주방의 기운을 맑고 따뜻하게 유지하려 했고 이것이 곧 삼신의 기운이 잘 머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여겼죠. 중국 도교 전통에서는 화덕신이라 하여 불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이 주방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은 요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보며 주방이 어지럽거나 불이 자주 꺼지는 집은 복이 빠져나간다고 여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불을 관리할수록 복도 함께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부터 솥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가마솥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닌 집안의 생명력과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솥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가정에 탈이 생긴다고 여겼고 늘 정갈하게 관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흙은 토의 기운을 지녀 주방 속 물과 불의 상극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투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이는 부엌이 곧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감정 하나까지도 가족의 운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죠. 풍수적으로도 불과 물이 충돌하는 이 공간에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왕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령과 상징이 함께했던 주방. 그 전통 속 믿음은 단지 미신이 아닌 공간을 소중히 다루고 복을 맞이하려는 삶의 태도였음을 오늘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섣달 금음날 밤 조왕신께 찰밥과 맑은 물을 올리고 한 해 동안의 무사와 복을 비는 의식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주방은 단지 요리의 공간이 아닌 가족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성한 중심이자 우리 삶의 기운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주방 한가운데 있는 아궁이, 곧 불을 피우던 자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밥을 짓는 자리가 아닌 조상의 기운이 깃드는 곳으로 보았죠. 불꽃이 타오르는 그 공간에서는 조왕신뿐 아니라 조상신도 함께 머무르며 가정을 지켜주는 기운을 보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깨끗이 쓸고 정성스레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던 옛 어머니들의 손끝에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기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운은 지금의 주방으로 이어져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식구들을 돌보는 그 행위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주방은 단지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기운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가꾸는 것, 그 안에 진짜 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주방 어딘가에 복이 들어오는 자리를 맡고 있는 물건이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벌써부터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방에 두기만 해도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물건 3가지와 반대로 놓여 있기만 해도 집안의 운을 끊어버리는 위험한 물건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의 주방은 새로운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심의 마음을 담아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풍수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함께 정돈해가는 인생 동반자 같은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주방 풍수 아이템이나 재물 부르는 물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실질적인 정리 기준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두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쌀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쌀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마트에서 산 쌀을 그대로 포대째 두는 경우도 많고 그냥 봉지를 접어 장에 넣어두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쌀을 그냥 보관하는 건 재물운이 흩어지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쌀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재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곧 돈이었고 쌀이 많다는 것은 곧 부유함과 안정을 의미했죠. 그 쌀을 저장해 두는 쌀통은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라 재물이 머무는 그릇, 즉 작은 금고로 여겨집니다. 쌀통에 쌀이 넉넉하게 차 있으면 집안에 재물이 점차 쌓이는 상징이 되며 반대로 비어 있다면 재물의 기운도 비어 있음을 뜻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쌀통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 재료로 만든 흙 항아리 형태의 쌀통입니다. 흙은 풍수에서 토의 기운, 즉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된 에너지로 여겨집니다. 주방에 토의 기운을 가진 항아리 쌀통을 두면 물과 불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흐름이 유지되며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점차 모이게 됩니다. 흙 항아리 쌀통은 단순히 쌀을 보관하는 그릇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을 품고 있는 기운의 중심입니다. 흙은 모든 오행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토의 기운으로 다른 기운들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즉 주방이라는 불과 물이 싸우는 공간 안에서 흙 항아리는 그 둘을 조율해주는 중재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리 팁도 있습니다. 쌀통은 항상 절반 이상 채워두는 것이 좋고 눈에 띄지 않는 서늘한 구석, 즉 빛이 직접 들지 않는 안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나무로 된 쌀통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목의 기운이 쌀의 토기운과 충돌하여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 두면 좋은 물건은 바로 유리병에 담긴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정화의 힘을 가진 물질로 여겨졌으며 풍수에서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방처럼 물기운과 불기운, 음식물 냄새 등 다양한 에너지가 혼재된 공간에서 소금은 탁한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의 길을 막는 장애를 걷어내는 정리자 역할을 해줍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탁한 기운을 머금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쌓인 불안, 답답함, 싸움의 장기운까지 흡수해 천천히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죠. 특히 유리라는 투명한 그릇에 담으면 그 기운이 더 멀리 퍼지고 공간이 시각적으로도 맑아지기 때문에 주방을 밝고 청결한 느낌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소금을 그냥 봉지에 넣어두기보다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유리병은 외부의 빛을 받아 기운을 반사시키고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며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강하게 퍼뜨려 줍니다. 또한 투명한 병 안에서 반짝이는 소금은 그 자체로도 돈이 흘러드는 상징이 됩니다. 이 유리병에 담긴 소금은 주방의 동남쪽 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물과 불이 가장 자주 엇갈리는 곳이기 때문인데 소금이 그 사이에서 기운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소금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습기 찬 곳에 오래 두거나 병 속이 지저분하면 오히려 탁한 기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새 소금으로 갈아주고 병도 자주 닦아주시면 더욱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구조와 가전제품의 배치 역시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처럼 불의 기운을 가진 기기가 싱크대나 정수기처럼 물의 기운을 가진 곳과 정면으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 오행에서 말하는 수화상극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은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특히 재물의 흐름이 새어나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풍수 정보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방의 형태는 기역자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불과 물의 기운이 마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기운의 충돌을 줄이고 주방에 머무는 사람이 덜 피로하게 느끼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자형 주방은 기운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 빠져나가기 쉬워 음식의 기운도 쉽게 흩어지고 재물이나 건강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기의 배치 하나, 조리대의 방향 하나만 바꿔도 주방의 흐름이 정돈되고 피로도가 줄며 에너지의 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작은 불편함 뒤에는 기운의 흐름이 어긋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 복숭아 그림이 들어간 식기나 찻잔입니다. 복숭아는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 장수와 행운, 그리고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을 가진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 집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조선시대 민화에도 복숭아는 늘 복을 부르는 과일로 그려졌죠. 이 복숭아가 그려진 접시, 컵 또는 찻잔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행운의 상징을 매일 마주하며 그 기운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예부터 복이라는 글자와 가장 가까이 쓰이던 존재입니다. 예부터 왕의 생일이나 귀한 기념일에는 복숭아 모양의 떡이나 그림이 함께 그려졌고 조선 민화에서도 복숭아는 오래 살고 복 받는 사람의 집에 늘 함께 등장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그릇이나 식기를 운의 그릇이라고도 보는데요. 복숭아 그림이 들어간 그릇은 복이 담기는 그릇, 즉 기운이 좋은 음식이 담기고 그 기운을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숭아 그림이 들어간 도자기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토의 기운을 담고 있고 복숭아는 양의 기운을 품고 있어 두 기운이 만나 주방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이 닦아서 빛이 잘 드는 찬장 안쪽에 보관해 두면 그 자체로도 하나의 풍수 아이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방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방에 놓여 있기만 해도 금전운을 막아버리고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고 가족 사이의 기운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기만 해도 운이 막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봉지나 건강기능식품 통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생명력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병을 상징하는 약이 그 안에 놓여 있다면 그 공간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약을 병의 기운이 머문다고 해석합니다. 명리학에서도 공간에 흐르는 기운은 음양으로 나뉘는데 약봉지나 약통은 음기가 강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물건이 주방에 오래 놓여 있으면 식사를 하면서도 병과 질병의 이미지를 함께 마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운이 무너지고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은 주방이 아닌 닫히는 서랍 속이나 침실 근처의 약장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탁 위나 조리대처럼 자주 보는 자리에 두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전단지나 쿠폰 메모지입니다. 한때는 실용적이라 여겨져 다양한 메모를 붙여두기도 했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방의 핵심 기운을 가장 강하게 흐트러뜨리는 행동입니다. 냉장고는 식재료와 기운을 보관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 외부가 잡다한 종이들로 덮여 있으면 공간의 흐름이 정돈되지 못하고 늘 분산되고 어지럽게 유지됩니다. 기운의 흐름은 시선의 흐름과도 연결되기에 눈에 보이는 자리가 어지러우면 집안의 재물운과 식복 안정감이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종이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냉장고는 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맞지 않아 기운이 부딪히게 되고
결국 음식의 기운도 약해지고 가족들의 건강 흐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외부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중요한 메모가 있다면 작은 메모판에 정리하거나 부엌 외부 벽면에 붙여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금이 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식기입니다. 그릇은 단순한 식기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라는 생명력을 담고 그 생명력은 가족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풍수에서는 그릇을 복이 담기는 그릇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 있거나 이가 나간 그릇을 계속 사용하면 그 복의 흐름이 끊기고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의 에너지 흐름에도 균열이 생긴다고 봅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 그릇은 흙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이는 주방의 불과 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깨진 흙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오래될수록 음기를 강하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깝더라도 금이 간 식기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온전하고 단정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릇이 바뀌면 기운도 바뀌고 삶의 흐름도 조금씩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뚜껑 없는 쓰레기통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방에 쓰레기통은 필요하지만 뚜껑 없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그곳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탁한 에너지가 퍼지는 출입구가 됩니다. 쓰레기통은 오염되고 버려진 물건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그 안에는 불필요한 음기가 강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 음기가 주방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음식의 기운, 생명의 기운, 재물의 흐름까지 함께 탁해지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의 순환은 청결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주방의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처럼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행주나 오염된 수세미입니다. 주방에서 매일 쓰는 물건이기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바로 이 물건들이 가장 큰 기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행주나 수세미는 늘 물을 머금고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가 남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음기의 정체된 흐름이 주방에 퍼지게 되고 그 기운은 가족의 건강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젖은 청과 곰팡이 냄새를 복이 흘러나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습기와 오염은 삶의 활력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공간의 에너지를 탁하게 바꿔놓습니다. 행주와 수세미는 주기적으로 삶아 소독하고 2주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또한 행주는 가능한 한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처럼 양기를 보완해주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가 자주 막히고 물이 고여 악취가 올라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기운도 막히면 사라집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멈춘 흐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도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흐름이 막히면 돈도 기회도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이 원활히 빠지게 하는 건 곧 운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행위인 셈이죠. 풍수에서는 물이 곧 재물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막히고 흐르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막히고 사람의 기회도 정체됩니다. 싱크대와 배수구는 자주 청소하고 기름때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거나 주기적으로 배수 트랩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이 잘 흐르면 운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 흐름이 계속 맑고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지금 당신의 주방부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방 풍수 정리나 집안 기운 바꾸는 법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주방 구석 어딘가에 당신의 걱정과 피로가 쌓여 있진 않나요? 그 물건 하나만 치워도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정리는 작은 기운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방향이 되고 가정에 따뜻한 기운 하나라도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쁩니다. 풍수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느끼고 삶의 공간을 다시 살펴보며 나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방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삶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지금껏 정체되었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복과 평안이 다시 찾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것, 오래된 그릇을 바꾸는 것, 빛이 드는 자리에 소금을 한 줌 놓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내용 중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기운이 당신의 삶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운과 기운을 함께 살펴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드리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심스레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좋은 기운은 함께할 때 더욱 오래 머무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